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니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니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또 혼란을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아마 첫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니마라고 하는 것은 그 남성의 내면 인격을 아니마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성의 내면 인격을 아니무스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겉에 보이는 것은 남성이지만 이제 겉에 드러나지 않는, 즉 남성의 내면에는 여성적인 속성이 있다고 융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규정하는 남성 여성하고는 달리 어쩌면은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또 인류가 전수해온 아마 뿌리 깊은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원형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원형인 겁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는 아니마가, 여성에게는 아니무스란 말이 적용되는 거지 이 두 말이 혼동돼서 사용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남성의 아니마, 남성 속에 있는 그 여성성,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의 성향은 뭐고 그 특성은 뭔가, 이런 것은 융은 이제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이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투사된 것이 이제 신화나 동화나 이제 민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화나 동화나 민담 속에서 어떻게 그 남성과 여성이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것은 우리 내면에 무엇을 반영하는가, 이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볼 동화가 바로 그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인 그 아니마의 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이제 별 여신 이야기인데요. 이 별 여신 이야기는 융의 제자였던, 죄송합니다. 그 폰프란츠가 이제 이것을 이제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 마을에서 제공한 오두막집에 한 총각이 살고 있다. 지붕 위에 난 구멍을 통해서 그는 한 예쁜 별을 본다. 밤마다 그 별을 본 총각은 결국 별과 함께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저녁에 그는 잠에서 깨어나 한 예쁜 여인이 자기 침대 발치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가 말하긴, 당신이 날 불렀나요? 그녀는 그와 함께 살기를 동의하고 매일 밤 그녀는 여인으로 나타나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녀는 낮에 매우 작아져서 그가 작은 병에 그녀를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모른다. 사람들은 병 속을 들여다본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한 매우 작은, 하잘것없는 작은 눈을 가진 벌레처럼 보이는 구역질 나는 동물을 볼 뿐이다. 그것은 낮에 볼 때는 진부하고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밤에 볼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참 재밌죠? 어떤 총각이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데, 오두막집에서 이제 그 천장에 구멍이 난 별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별과 함께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 그 별이 이제 어떤 밤에는 이제 예쁜 여인이 되고요. 또 낮에는 이제 병 속에 갇힌 아주 볼품없고 작은 그 벌레에 불과하다는 거죠. 도대체 이 남성과 사랑을 맺은 이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이 여인은 그 남성 마음속에 있는 여인이고, 그 남성의 그 마음속의 여인은 밤에 보는, 즉 무의식적이고 상상적인 상태에 있는 여성이지만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상황이지 않겠어요? 볼 때는 아주 볼품없는 기괴한 형태로 이제 남성에게 나타난다. 이제 이런 차원인데요. 굉장히 이제 그 남성 속에 있는 그 소위 여성성이 이제 무의식 속에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그게 의식으로 올라올 때는 이제 상당히 볼품없는 그런 벌레에 불과하는 그런 어떤 감정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융심리학이 바로 이렇게 동화와 민담과 신화 속에 나타나는 그 원형적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경험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만 반짝이며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한 그녀는 누굴까요? 그녀는 낮에는 볼품없는 동물 모양을 하고 작은 병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낮의 모양과 밤의 모양이 다른 그녀는 누굴까요? 총각의 영혼이 밤에는 별이 되어 나타나고 그 별은 여인으로 변하여 그와 일체를 이룹니다. 남성의 아니마는 이처럼 밤으로 상징되는 무의식에 내재합니다. 이야기 속의 밤은 주로 이제 무의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깊은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그녀는
나로 상징되는 의식의 눈, 즉 낮에는 벌써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식이 낮이면 밤은 무의식이죠. 그래서 낮으로 상징되는 의식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원초적인 그 동물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시간이 되면, 즉 밤이 되면 그녀는 그 모습을 되찾아 남성을 사로잡습니다. 밤이 된다는 얘기는 남성이 환상에 빠졌거나 꿈을 꾸거나 무의식에 이제 잠식되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시간이 되면 그녀는 제 모습을 되찾아 남성을 사로잡습니다. 집단 무의식에 내재된 아니마는 이처럼 양면성을 지닙니다. 한편으로는 경이로운 모습, 우리 남성 속에 있는 아니마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에요. 양면성이 있죠. 한편으로는 중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잘것없는 벌레의 모습으로 이제 의식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별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제 후속편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별 여신의 이야기에서 젊은 남성은 그녀가 떠나간 곳에 대한 호기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제 오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그녀와 함께 하늘나라로 이제 그 이제 총각은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녀가 해골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을 봅니다. 너무도 아름다웠던 그녀. 별이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서 사랑을 이제 나눴는데, 이제 그녀가 있는 곳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따라가 봤더니 해골 사이에서 춤을 추는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충격스러워서, 이제 그는 다시 이제 자기를 땅으로 내려 보내달라고 그녀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이제 남자를 총각을 다시 땅으로 내려 보내죠. 해주지만 그 충격이, 그 아니마의 세계를 경험한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남성은 뇌출혈로 죽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성은 마음속에 깊은 심층에 내재있는 아니마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마치 그 남성 안에 있는 여신과도 같은 존재죠. 그런 아니마를 경험하고 싶지만 정작 만나고 나면, 그 아니마를 경험하고 나면 심각한 어떤 그 심리적인 고통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 남성에게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정작 경험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제 우리 심층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별의 세계, 즉 여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아니마의 세계를 경험한 남성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심리적, 육체적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의식은 무의식의 세계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총각은 세상에서 살아야지 별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 때 인간의 가치와 전환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저 세상에서 우리의 꿈을 펼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무의식과의 그 교감을 해야 되겠지만은 의식이 무의식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항상 무의식은 의식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보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상으로 본 아니마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의를 보면 아니마는 모성적 에로스다. 남성 안에 있는 어떤 어머니 성향을 띈다는 거죠. 모성적 어떤 사랑, 모성적 사랑과 관련된 감정이 일종의 아니마인 겁니다. 그래서 아니마는 모성적 에로스로 대변되는 남성의 내면인 것, 즉 남성의 영혼을 가리켜서 아니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정신 안에 있는 여성적 성향의 원형적 감정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컴플렉스이기도 합니다. 왜 이제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이다, 개인적이면서도 원형적이냐 하면은, 아니마는 이 남성인 그 아이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여성상입니다. 아이가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니마를 안고 태어나는 거죠. 아니마가 있는 거죠. 그 아니마는 처음에는 이제 남성 안에 있는 여성상이기 때문에 엄마와 동일시되는 거죠, 아들에게는. 그래서 개인적인 엄마와 동일시되다가 성장 과정에서 다른 여인, 즉 딸이라든가 누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여신의 이제 어떤 이미지하고 이제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제 그 새로운 여성상을 형성하기도 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적 성향을 견지하는 남성의 내면인격은 남성의 삶 속에서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남성의 사고라든가 또 남성의 태도라든가 남성의 정서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이 그 내면의 인격, 즉 아니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성화되는 성향이 나타나고, 그 여성화되는 성향은 본래 여성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여성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어색한 사고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어색한 행동 양태를 보여주고, 어색한 정서 반응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남성에게 있어서의 그 아니마가 활성화되면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순화가 되고, 이제 의식화가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경험되고, 이제 의식의 통합이 되면 이제 좋은 모습으로 변합니다만은, 그러기까지에는 아주 불안한 상태로 의식을 지배하게 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융은 이런 관점에서 집단 무의식의 아니마를 남성의 삶 자체를 대변하는 원형이다. 어쩌면 우리 남자는 남성처럼 겉모습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면의 인격이 거의 그 행동 패턴, 사고 패턴의 어떤 그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남성의 아니마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심리치료 현장에서 남성 내담자, 남자들의 행동 패턴, 그 관계 패턴을 보고서 남성 내면에 있는 아니마가 지금 어떤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남성은 자신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아니마를 어떻게 경험할 거냐. 우선은 꿈이나 환상 속에서 주로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아니마는. 그래서 이제 남성의 꿈 속에 어떤 자기가 잘 아는 여인도 나타나지만 모르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모르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모르는 여인이 과연 누굴까? 물론 과거에 알았는데 과거에 한 번 본 적이 있거나 그림이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는 것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보지 않는 여성이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 내면에 있는 아니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모르는 여성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남성의 꿈이나 환상 속에서 주로 여성으로 인격화돼서 아주 유혹적인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유혹적이고 영적으로 보이죠. 신성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의 아니마가 여자한테 투사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남성 속에 있는 아니마는 여성성이기 때문에 보통 여자한테 투사되는데 남성의 아니마가 같은 동성인 남성한테 투사되면 상대방의 남성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을 때 남성의 아니마가 남성한테 투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남성의 아니마는 여성에게 투사가 되고 여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니마는 에로스 원리와 통화돼서 여성과의 관계 방식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남성의 아니마는 엄마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영향은 그 아들의 사랑 방식, 즉 에로스에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마는 남성의 아니마는 여성과 그리고 여성의 아니모스는 남성과의 그 이성 교제를 통해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이제 현실적인 여자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아니마를 경험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여성은 현실적인 남성과 사랑을 할 때 자기 아니모스를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아니마의 경험 양태에서 아니마 역시 원형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일단 아니마는 대체적으로 처음 경험할 때는 부정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아니마는 그 대상 혹은 자신의 일과 관련된 모든 정서적 관계를 아주 격렬하게 합니다. 남성의 아니마가 활성화되면 일단 남성의 그 감정이 격렬해지죠. 아주 평소에 안 하던 격렬함이 일어난다. 사랑도 아주 열정적으로 일어나고요. 한순간에 어떤 여성에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든가. 이것도 이제 격렬함이죠. 격렬하게 하거나, 그리고 어떤 과장시켜버립니다. 현실과는 다르게 아주 엄청나게 이제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과장되게 만들고, 또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아니마가 갑자기 이제 활성화되는. 그리고, 상대 여성이라든가, 상대 사물, 상대 대상을 신격화시키고 신화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 원형이 의식을 지배하다 보면은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는 셈이 되니까 굉장히 그 신격화, 자기 자신도 신격화되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대상을 신격화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말하면 그 초월의 세계 환상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죠. 현실에서 뭐를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아니마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긍정적인 양상은 언제 나타나는가? 이 내면 인격, 즉 내적 인격인 아니마는 이제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페르소나에 대한 그 보상 기능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페르소나의 대극은 아니마나 아니무스예요.
자아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죠. 이 자아가 페르소나와 아니마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자아가 되는 거죠. 근데 자아 기능이 약화되면 이제 아니마와 페르소나가 바로 동일시 돼가지고서 무의식에 이제 이끄는 대로 의식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소유한 남성은 내면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여성적인 이제 부드러움을 통해서 인격의 조화를 가지도록 하죠. 굉장히 어찌 보면은 남성적이고 겉으로는 아주 주로 이제 깽단이라든가 저폭이라든가 굉장히 남성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감정적으로는 아주 여리죠. 그러니까 겉으로 지나치게 남성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어떤 그 전통적인 남성상을 많이 발현할수록 내면으로는 아주 여성적인 부드러움, 또 온유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상호 보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강 외유라는 말도 있죠. 혹은 내강 외유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게 될 때는 아니마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보완의 차원을 떠나서 지배해버릴 때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니마는 삶의 원형적인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의 그 원형적인 힘인 아니마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의식을 추구하는 거죠. 의식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출해야만 의식이 무의식을 알아주거든요. 그럼 무의식은 왜 자기 자신을 노출하려고 하는가? 무의식도 전체 정신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의식 상황만 이해하면 전체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무의식은 자꾸 자기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나로 하여금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를 보게 한다는 거죠. 이래야 정신의 이제 온전한 통합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항상 의식으로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부 자극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삶의 원형적인 힘인 아니마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지배적인 의식 태도를 보상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식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지배적인가? 다시 말하면 남성이 사회생활할 때 무엇을 가장 중시하며 무엇을 신념으로 채택하고 있는가?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니마의 보상작용이 따라가야 됩니다. 무의식의 보상작용이 따라가야지, 만약에 무의식이 보상작용이 따라가지 않으면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융은 이제 아니마를 경험하는 이제 4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에서 에로스 제2에 나타난 아니마의 4단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랑의 여신들이 이제 기념하는, 사랑의 여신들을 기념하는 이제 이런 제의라든가 축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이제 4단계의 아니마가 있는데, 첫 번째 남성이 경험하는 아니마는 소위 이브로 상징됩니다. 이브. 아담과 이브에서 이브. 근데 이브의 모습의 남성은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 이브의 여성은 어떤 여성이에요? 육체적인 엄마와 이제 구별되는 여성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의 연장선상에 있는 순수한 어떤 본능적인 그런 여성인 거죠. 육체파 여성일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육체적 엄마와 구별되는 여성으로 경험하는데, 이제 하나도 옷도 안 입는 순수한 그런 원형적인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여성을 되게 남성은 좋아하는 거죠. 어떤 육체적인 풍만함, 또는 자연스러움, 이런 모성적인 여성, 이런 여성인 거죠. 이런 모든 남성들이 이런 이브의 여성상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남성에게 이제 끌리는 그런 이제 여성상은 뭐냐면, 소위 헬렌입니다, 헬렌. 이 헬렌은, 이제 역사적 인물인데요.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트로이의 헬렌으로 인격화돼서 나타나는데, 이때 아니마는 집단적이고, 아주 이상적으로는 성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섹시한 여성한테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남성이 맨 먼저 이렇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빠지는 여성은 이제 엄마 같은 따뜻함, 본능적인 육체적인 어떤 이런 여성에게 이제 이렇게 매혹적으로 이끌린다면, 두 번째는 아주 섹시한 여성한테 이제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인 아니마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종교적인 감정과 지속적인 관계성 안에서 마리아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성 안에서 어떤 육체적인 면, 어떤 성적인 이런 욕망은 사라지고 그 여성을 볼 때 고결함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1단계, 2단계의 여성을 경험하지 세 번째 단계인 그 어떤 여성을 통해서 마리아상을 경험하는 경우는 크게 드물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1단계, 2단계를 경험하고 이제 어떤 그 상당히 어떤 내면을 의식화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이제 여성을 여성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한 인간으로서 또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 안에 고귀함을 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리아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아니마는 지혜의 여신인 그 소피아로 대변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소피아상을 보게 된다는데 이때 아니마는 의식을 무의식의 내용과 중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니마의 네 번째 단계인 소위 소피아 아니마가 의식과 무의식을 중재함으로써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부분의 경우는 따라서 어떤 아니마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거나 원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어떤 그 성적인 감정으로 나타나서 남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지 무슨 뭐 마리아라든가 소피아가 돼서 굉장히 남성에게 유익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고 그것은 아주 개성화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나 나타나는 아주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그 아니마의 심리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아니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집단적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의 어떤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이라고 그러죠, 아니마는. 이제 아니마는 어떻게 의식으로 표출되는가? 이것이 이제 아니마의 심리작용이거든요. 어떻게 남성은 아니마의 그 활동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첫째, 남성 속에 있는 아니마는 투사가 됩니다. 어디에다 투사된다고 그랬죠? 여성에게 투사가 돼요, 1차적으로. 그래서 투사를 살펴보면은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상태에 있는 남성이 아니마는, 그러니까 자아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페르소나가 자아를 대신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니마가 페르소나와 동일시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상태에 있는 남성의 아니마는 완전히 어두움 속에 남긴 무의식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된 페르소나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두움에 남게 되어서 일단 외부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아니마의 성격은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마의 정체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페르소나가 굉장히 지적이면 되게 이제 지성인들, 뭐 교수나 학자나 이런 지성인들은 이제 그 지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런 소위 지적인 사람일수록 굉장히 감상적이 된다는 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지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감상 처리를 잘 못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마가 외부 대상에게 투사되면 그 남성은 외부 대상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남성의 아니마가 여성적인 성향을 띈다고 그랬죠. 그 남성의 아니마가 어떤 여성에게 투사되면 그 여성과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한테 매혹되게 되는 거고 그 여성한테 자기의 일생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는 뭐 아내가 있거나 가족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한번 빠지면은 뭐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내면에 있는 그 아니마가 다른 여성에게 투사됐을 때 동일시가 되면 굉장히 남자는 환상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의 대상한테 의존하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거기서 이제 놀게 된다는 거죠. 아니마가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한 반드시 외부 대상에게 투사됩니다. 아니마가 의식과 내 남성은 자기 안에 있는 아니마가 어떤 성향이라는 것을 알면, 다시 말해 안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사람한테 빠져드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 이런 또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니마는 더 이상 이제 나쁜 상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모를 때는 계속 이제 의식에 침투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영역에 있다는 얘기는 의식이 무의식을 모를 때 그 말이죠.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에 있을 때는 반드시 외부 대상에게 투사돼요. 그럴 때 아니마와 보호적 엄마 이미지가 우선적으로 밀착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성의 아니마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길러줄 엄마 이미지하고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좋아하는 여인은 엄마상하고 가까이 있는데 실제 엄마를 미워하더라도 자기가 바라는 엄마상이 있어요. 대부분 남성의 아니마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원하는 엄마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마와 보호적 엄마 이미지가 우선적으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마는 파트너 여성, 남성이 좋아하는 파트너 여성에게 투사돼가지고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왜 위험하느냐? 그 여성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기 연인상을 그대로 투사하고 또 자기가 상상하는 그 여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현실을 깨닫고 나면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실망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그 오류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성에게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어떤 그 마술적인 역할을 넘겨받은 형식으로 표출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남자가 원하는 여인상은 엄마처럼 돼주길 원한다는 거죠. 엄마는 아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 신과도 같습니다. 마술사이기도 하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뭐 요리도 해주고 뭐 모든 걸 사주고 원하기만 다 하면 돼주고 안아주고 뭐 그런 어떤 엄마상을 이제 자기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대부분의 남자는. 그것은 결국은 어떤 아니마에 사로잡힌 현상을 나타냅니다. 어떤 여자도 그렇게 해줄 여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속에 있는 여인상을 외부 현실 여성이 그 자기 속에 있는 여인상과 똑같아지기를 바라면 그것은 현상이고 파멸이 되고 결국 그것은 아니마에 사로잡힌 상태가 된다. 남성은. 그래서 결국 아니마에 사로잡힌 여성은 그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고 혹은 자기를 매혹시킨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서 결국 그 여성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안에 있는 어떤 여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여성이 투사된 대상이죠. 근데 그 여성은 자기 내면에 있는 아니마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인격의 한 요소로 생각하고 그 밑에 불종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제 갈등을 하겠죠. 하게 될 때. 의식과의 그 괴리 때문에. 그래서 내적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거나 결국은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현장에서 아니마의 성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모든 성격이나 행동이라든가 어떤 사고 패턴을 거의 그 아니마가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마의 심리작용으로 이제 세 번째로 그 배피를 살펴보겠습니다. 배피. 융은 이제 그 원형이 그 활성화된다는 말을 원형이 배피된다 이런 말로 사용했습니다. 배피된다는 말은 영어로 그 constellate라고 그러죠. 마치 어떤 그 별자리가 어느 한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런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마가 남성의 아니마가 배치됐다. 배치된다는 얘기는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activation, 활성화되다. 아니마가 활성화되면 남성에게는 어떤 이제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느냐? 굉장히 유약해져요. 반상적이 된다는 얘기죠. 유약해지고 아주 과민해집니다. 남자가 아주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흥분합니다. 평상시 흥분을 안 하다가 이제 아니마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내면의 여성이 지배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민감해지고 쉽게 흥분하고 또 쉽게 무드에 사로잡히고요. 또 질투에 사로잡혀요.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질투하는 것은 병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질투하는 것이 여성성을 드러내주는 어떤 하나의 감정 표현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저는 질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자존감이 있을 때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들 많이 구사하고 느끼고 표출해내는 질투감이 있거든요. 근데 남성이 바로 그런 여성적인 질투감을 발휘했을 때 굉장히 어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질투에 사로잡힐 때는 사고가 납니다. 이게 남성이 질투할 때 뭐 이제 상대방을 뭐 해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그 사고를 치는데 여성은 질투 자체를 어찌 보면 즐기죠. 사고 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하나의 단계양식으로 그거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성한테는 있는 반면에 남성은 질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대체적으로 없어요. 네, 그것은 아니마가 발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에게 남성이 질투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상대방을 살인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남성에 있어서 질투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아니마의 작용이고 또 남성이 공허하게 느껴요.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분명히 이제 감성적이 되고 센티멘탈해지게 하고, 그럼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떨어뜨려서 아주 아주 힘없는 남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제 성향이 보이는 거죠. 아니마가 배치되는. 이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로잡힌 현상보다는 약간 덜한 수준이죠. 이제 나중에 나타난다면 사로잡힌 현상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배치고, 그 다음에 투사고, 이렇게 점점점 강도가 이제 약화된다고 봤겠죠. 아니마의 작용 중에서 투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로잡힌 현상. 사로잡힌 현상은 동일시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아니마와 동화됐다라고 할 때, 동화는 뭐냐?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의식화.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과 연합했다. 이제 통화됐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의식이 통화될 때, 무의식의 내용이 이제 개인을 지배하게 돼가지고, 집단적인 상징을 내포하는 환상을 발전시킵니다. 이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이 동화되면, 이제 이 의식이 알아차리는, 즉 깨달은 과정을 통해서 동화되면 의식화지만, 그렇지 않고 무의식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동화되면 위험한 거죠.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환상이 걸러짐이 없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동화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개인을 지배하게 되고 집단적 상징에 포함되어 있는 환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동일시를 살펴보겠는데, 아니마의 심리작용에서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될 때,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되면 자동적으로 자아는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페르소나와 아니마와 동일시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페르소나로부터 분화되지 못할 때 무의식의 과정과 더 이상의 의식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있어야 의식과 무의식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소나가 자아를 지배하게 되면 자아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의식이 그대로 노출되고, 이 무의식은 자아를 대신하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표출되죠. 그렇게 되면 자아는 빠지고 없는 상태가 되고 페르소나와 아니마가 동일시되는 결과가 돼서 그 사람은 이제 무의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무의식에 잠식되는 아니마의 노예가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남성은 더 이상 자기 개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아가 없는 남. 사회적인 직업만 있고,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인격인 페르소나만 있고 자기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죠. 그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산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산다거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자기 개인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단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의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인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개인의 길을 가지 못해서 그의 삶은 타국에 이릅니다. 결국 아니마가 투사된 대상, 결국 자기 아니마가 투사된 대상, 여성이겠죠, 대체적으로. 그런 대상한테 전적으로 자기를 이제 맡겨버리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아니마와 동일시된 상태가 바로 아니마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시된, 이 자아가 아니마와 동일시되나, 페르소나가 아니마와 동일시될 때 사로잡힌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되면 그는 실제적으로 아니마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아니마에 의해서 사로잡힌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될 때 의식은 무의식의 과정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은 자아에게 달려 있거든요. 자야말로 의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의식으로 하여금 무의식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자아에게 달려. 근데 이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되면 무의식을 볼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다. 자기 직업에 고착되어 있고, 자기가 하는 사회적인 위치에 고정되어 있고, 그것만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내면을 못 본다는 얘기죠. 외부적인, 집단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만 보지 진실한 내면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하는 역할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내면의 작업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면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면에서 충동이 올라오고, 무의식적인 욕동이 올라오고, 성적인 충동이 올라올 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그는 절대적인 내적 욕으로 인해서 자신의 외부 역할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는, 혹은 어떤 사회적인 활동 가지고 이제 불합리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아니마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어떤 진정한 그 아니마의 매력, 즉
마리아라든가 소피아로 나타날 수 있는 매력이 또 아니마에게는 있거든요. 이브나 헬렌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승화될 때는 마리아나 소피아로 나타나는데, 마리아나 소피아로 나타나기 전에 어떤 아니마의 고귀함을 경험해 보기도 전에 아니마의 부정적인 면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아니마는 그 아니마에 사로잡힌 상태는 자아의식을 다음과 같은 상태로 인도합니다. 남자를 아주 변덕스럽게 만들고요. 아니마에 사로잡힌 남자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물론 여성이 변덕스럽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남자가 막 변덕스러울 때 외부에서 볼 때는 여성처럼 느껴지는데 진짜 여성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색한 남성이 되는 거죠. 아주 병리적인 남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요상한 어떤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아주 쉽게 기분이 변해요. 일시적이 되고 쉽게 기분이 변하고요. 아주 감상적이 됩니다. 이제 남자도 그 좋은 감성을 갖는 건 참 좋죠. 그렇지만 감상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센치멘탈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무절제하게 됩니다. 아니마에 사로잡힌 남성은 무절제하기 때문에 중독으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절제한 사람들은 중독성을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감정적입니다. 뭐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로봇의 그 사고 기능, 판단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아니마에 사로잡힌. 그리고 아주 악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이제 그 감성도 없고 잘 모른다는 거죠. 악기적인 습관이 있고 또 무례하단 말이죠. 남성이 이제 그 자기의 그 외부적인 돈과 권력과 명예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굉장히 무례하죠. 내면을 본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죠. 하지만 내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활동에서 무례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나쁜 짓을 저질러버리고, 또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당한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지배당한 사람은 음란합니다. 왜? 무의식 속에는 온갖 본능적인 충동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동안 같은 모든 감정들이 숨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은 그만큼 무의식에 이렇게 빠져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될 것 같지만 하는 행동은 굉장히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 되고, 그리고 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즉 아니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제 무의식은 거의 그 초월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적인 상태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신비적인 어떤 영적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신비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데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너무 심취해서 신비한 경향에 빠지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이렇게 등미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신비적인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떤 종교적으로도 어떤 방신적으로 되기 쉽고요. 신상적으로 되기 쉬워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니마의 심장경 중에서 이제 보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마 역시 긍정적인 기능으로 의식을 보상하는 그 보상 기능이 있죠. 그래서 아니마는 남성적인 의식 상태를 보상합니다. 남성적 의식에 대한 보상작용은 또한 페르소나와 아니마와의 보상적 관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그 페르소나의 결핍을 보완해주는 그런 보상적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아니마는 개인과 무의식 세계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아니마가, 건강한 아니마가, 이게 발현될 때, 의식과 무의식의 중재자 역할을 아니마가 하게 된다. 이건 일종의 마리아의 역할이죠. 마리아가 어떤 홀리교회 전통에서는 마리아가 어떤 예수님과 우리 신자 사이를 중재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내부에는 아니마도 의식과 무의식의 중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니마의 이제 그 의식화의 한번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마의 의식화 과정을 이제 3단계로 나누어 생각했는데요. 인생의 전반기, 융은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죠.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의 남성은 엄마에 대한 감정과 연계된 그 아니마 유혹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성장할 때 35세까지는 이제 계속 엄마의 영향을 받는 거죠.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닮은 여자를 구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만난 여자가 엄마가 되주기를 심리적으로 원한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분리되고
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여성과의 진정한 1대1의 만남이 있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만난 여성이 엄마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자기는 여전히 엄마와 사는, 심리적으로는 엄마와 계속 살아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에 있는 남성은 엄마 감정과 관련된 아니마의 유혹으로부터 구별에 떨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식 활동이 강화되는, 이제 의식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전반부에서는. 그래서 의식 활동이 강화되는 인생의 전반기에는 아니마, 즉 심리적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온전한 남성성을 확보해야만 된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여성을 만나야죠. 건강한 아니마를 만나야 되는데, 엄마로 더 씌워진 아니마는 여전히 엄마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이제 인생 후반부에서는 어떤가?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 아니마의 이제 엄마가 고별되는 진정한 아니마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성이 인생의 후반부가 될수록 내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 활동을 안 했던 사람들도 인생의 후반부 가면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내면을 더 살펴보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가 될수록 아니마와의 이제 의도적인, 의식적인 관계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혼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내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내적 인격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인 어떤 그 직업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에만 집착해 있고 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고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공허하게 되는 거죠. 왜? 그것은 아니마가 보상작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아니마, 소위 말하면 마리아라든가 소피아와 같은 아니마를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후반부는 아름다워지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마와의 그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그 완고한 거예요. 쭉 어린애가 그 고집 부리듯이 아주 고집불통처럼 되고요.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고집불통 되는 그런 경우가 내면 성찰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아주 나이가 들수록 여유로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까다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동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테레오타이핑, 어떤 이제 예전에 했던 것만 그대로 반복하지 조금만 빗나가거나 변화가 있어도 싫어하죠.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열광적인 일방성입니다. 어느 하나에 자기 신념에 매달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더라. 과거 생각만 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고집스러움이 발달하게 되고요. 고집이 세고 또 굉장히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학자인 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쉽게 천연해버린다든가 또 쉽게 권태감을 느껴요. 자기 생각에 빠져있으면 쉽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권태감에 빠져버리겠죠. 그리고 편향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마와의 관계를 못 맺으면 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책임성이에요.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알코올 중독 성향과 함께 어린애같이 토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그 내면과 남성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이 아니마와의 자기 내면의 어떤 인격과 관계 설정이 돼야 하는데 안 되면 내면 성찰이 되지 않음으로 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무의식에 침잠된 그 소피아, 지혜의 여신의 그 감정 상태는 마치 형태 없는 아니마의 모습이고 어둠 속에서 능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어떤 이 무의식의 남성 깊은 곳에 있는 그 아니마에는 마리아나 소피아 같은 이런 어떤 소피아 같은 어떤 지혜의 여신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의식이 알아차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몰랐을 때는 위험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능력을 상실한, 즉 마리아나 소피아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이브나 헬렌 역할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의 소피아는 자신을 이성과 영성 자체로 동일시하는 남성의 아니마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경우 그는 자신의 아니마와 해리되는, 자신의 아니마와 분리되는 위험 속에 있어요. 아니마와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제 아니마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분리되어 있으면 무의식의 보상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긍정적인 보상 기능을 상실할 때 부정적으로 나타나겠죠? 그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서적으로 격렬해지죠. 남성이 아주 느닷없이 막 화를 낸다든가 막 느닷없이 분통을 터뜨린다든가 아주 과민해지고 조절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오만해지죠. 건방져지는 거죠. 때로는 막 반대로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이제 모두에 사로잡히고, 남성이 우울증에 사로잡히고요. 또 격분하게 되고, 자기 비판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오판을 자주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망상에 시달리는 거죠. 이런 남성이 무의식을 의식할 때는 바로 이런 현상이 적습니다. 내면을 통찰한 사람은 이런 현상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의식 상황만 알고만 있으면 이제 이런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남성이 그러면 이제 자기 아니마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현실 속에서도 경험하지만 꿈 속에서도 이제 대개 꿈을 통해서 자기 아니마가 드러납니다. 이건 사실 이제 50대 초반의 남성 꿈인데 사실은 이거는 제 꿈입니다. 제가 꿈을 꿨던 건데, 이제, 이 당시에 제 아니마가 어떻게, 내 내면의 감정이 어떤 상태의 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폭이 좁은 길에서 한쪽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뒤따라 차 한 대가 오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30대 중반의 백인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빨리 통과하려고 내 차를 밀어 제치며 전진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진 내 짐을 치우느라 바쁩니다. 그런데도 그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진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거 꿈이니까 가능하죠. 좁은 길에 이제 내 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뒤따라오는 이제 여성의 차가 내 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통 같으면, 현실 같으면 내 차가 있는데 위로 갈 수는 없죠. 옆을 쳐 박으면 박았지. 근데 꿈이니까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결국 내 차는 나의 자아라면 어떤 내 내면에 있는 그 아니마, 여성이 내 자아를 압도하는 거겠죠. 그 당시 나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힘들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해서 다 그만두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어찌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이게 무력감에 빠져 있었고, 약간의 우울한 감도 있었죠. 그런데 그 아니마는 어떤 아니마냐, 백인 여성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백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생소한 아니마예요, 나한테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감정들이죠. 그럴 때 이제 백인이나 흑인이나 일본인이나 외국인으로 나타나요. 외국 여자로. 그럼, 내 안에 있는 아니마가 굉장히 생소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이국적인 여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여성이 30대 중반 여성처럼 나를 압도한다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30대 중반이나 경험했어야 될 그런 경험을 지금 겪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불편함, 그리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을 분석해보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인격이 이제 여성적인 이미지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그 여성적인 이미지, 여성적인 그 대상과 어떻게 내가 이제 꿈속에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패턴을 보고 현실 속에 나의 심리를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마를 의식하기 위해서 자신의 언어나 어떤 언어를 쓰는가, 또 어떤 행동 패턴이 나오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감정이 대인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잘 경험하고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니마의 속성을 보게 되는데요. 아니마는 의식과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자율적인 컴플렉스에 악한 힘이 상실돼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중지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니마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 아니마의 악한 면은 없어지고 좋은 면이 부각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모든 남성들은 아니마의 어떤 악한 면을 경험하지 좋은 면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면을 경험한 연후에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제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야 좋은 아니마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의식활동이 강화되는 인생의 전반기는 이제 의식활동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에는 심리적인 엄마인 아니마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기는 아니마와 너무 친하면 안 되겠죠. 어찌 보면은 나를 끄는 아니마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로부터 독립하고 누나로부터 독립하고 연인으로부터 어찌 보면 독립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인생 후반부는 오히려 싸워지는.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는 심리적인 엄마인 아니마로부터 독립해서 온전한 어떤 그 독립성을 가진 남성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서는 아니마의 관계 맺기를 더 중시하라. 그래서 내면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영혼이 상실되고 즉 인격의 상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니마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함으로써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남성은 이제
미성숙한 완고함, 까다로움, 아집, 열광성, 일방성, 고집성, 학자연함, 체념, 권태, 편향, 무책임성, 그리고 결국 알코올 중독 성향과 같이 어린애같이 토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 전번에 이제 말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남성의 심리발달 측면에서 그림자와의 대면이 수습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심리발달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게 개인 무의식에 있는 그림자죠. 그래서 이 그림자는 굉장히 어찌 보면 비교적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습 차원에서 이제 심리 분석의 수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전문적인 단계, 숙련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남성이 아니마를 경험하는 거고 여성이 아니무스를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심리 발달에서 남성이 아니마 경험, 여성이 아니무스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은 내면 인격, 즉 무의식을 경험하는 아주 이제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형적 컴플렉스인 아니마는 남성의 정신 영역에서 생소한 심리적인 사실입니다. 왜 생소하느냐? 아니마는 원형이고 원형적인 컴플렉스들입니다. 굉장히 강한 감정을 갖고 있죠.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원형들은. 집단 무의식 속에서. 하면서부터 전수받은 감정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위로 올라올 때, 의식으로 올라올 때는 사람들은 굉장히 까무러치게 놀라거나 환상 속에 빠지거나 아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위험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어떤 그 생소한 심리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엄마를 찾게 되고 또 아버지를 찾게 되고 이런 퇴행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떤 원형이 나한테 활성화됐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때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마의 의식화 과정에서요, 어떤 이제, 4단계로 한번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아니마의 의식화 과정의 4단계는 처음에는 심리적인 숙련 단계입니다. 심리적인 숙련 단계에서는, 남성의 심리 발달 측면에서 그림자와의 대면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수습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어떤 아니마 경험은 심리적인 숙련 단계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니마는 자율적 컴플렉스에 이제 악한 힘이 상실돼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심리적인 숙련 단계고, 또 이제 아니마를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이제 방법으로는 뭐냐면 적극적 상상법이 있습니다. 적극적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식이 자기의 생각을 비운 채, 다시 말하면 의식이 기존에 있는 생각을 버리고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보면은 내가 꿈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꿈을 봤을 때 어떤 남성이 생겼는데 처음에 볼 때는 남성이란만 기억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거죠. 눈을 감고 다시 꿈을 꾸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성이 몇 살 정도 보이냐, 혹은 여성이 몇 살 정도 보이냐, 그리고 뭐 인물은 어떻게 생겼냐, 옷은 뭐를 입었냐, 이렇게 자세히 뚫어봄으로써 또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무의식의 내용을 변형시키지 않고 의식이 아주 객관적인 마음으로 무의식을 보는 과정이 적극적 상상법입니다. 그래서 아니마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극적 상상법이 있습니다.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이것은 인격화된 아니마와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그 아니마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다든가 대화를 시도하다, 이렇게 해서도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아니마의 의식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숙련된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 상상법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원형의 아니마를 만나는 겁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영향이 의식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이제 남성 속에 있는 아니마를 이제 의식화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아니마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아니마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집단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 무의식에 있는 아니마가 의식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의식으로 올라온 아니마를 서로 집단 무의식의 원형의 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있어야 할 원형이 의식에 계속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분열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집단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게 되면 분열 현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마의 원래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위치에 있으면서 의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마가 이제 의식화돼서 이제
아니마의 그 악한 성향이 감소됐다고 할지라도 그 아니마의 초월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의지를 초월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의식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너 이럴 때 올라오고 너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니무스와 아니마는 자율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은 자율성이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의식 너머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마가 활성화될 때마다 우리 의식은 겸손한 마음으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무의식을 의식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무스 같은 원형은 지속적으로 의식이 관찰하고 또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심리적인 인격들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관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히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러울 뿐만은 아니라 원효를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위험한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길입니다. 그 개성화의 길은 고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의 길이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죠. 고통의 길이 없이 인격의 통합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남성이 아니마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내면을 경험한다는 거고, 남성의 무의식을 경험한다는 거고, 남성의 나머지 반쪽을 경험하는 거고, 남성의 전체 인격을 경험하는 이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된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아니마를 의식하는 마지막 단계로 우리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신분석이라든가 이 분석심리학의 이 심층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심층심리학은 두 개를 말하죠. 정신분석과 이제 분석심리학. 그래서 이 심층심리학적인 상담법은 이제 무의식을 분석하고 또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 알아간 의식화가 이제 시도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무의식 분석의 직접적인 목적은 우리가 왜 그러면 무의식을 분석하는가? 무의식 분석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내용이 더 이상 어떤 무의식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게 한다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무의식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무의식을 알아가고 무의식을 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무의식을 알지 못하면 무의식의 내용은 의식과 분리된 채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분리된 채로 가만히 죽을 때까지 있으면 좋은데 분리된 채로 있다가 느닷없이 의식이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의식은 무의식을 알아야 되는가? 무의식이 평생 무의식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의식이 약화될 때 사회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의식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 접해보지 않으면. 왜? 의식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공포스럽고 무용 감정으로 무의식이 올라오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씩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무의식을 이렇게 다루거나 조정하거나 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 더 이상 무의식 속에 숨어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무의식을 살려내고 무의식에 어쩌면은 해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마 분석입니다. 즉 해거 속 동굴 속에는 무의식에 어떤 해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동굴 바깥의 기운, 동굴 안의 기운이 서로 이제 상통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 분석이다. 더 이상 무의식의 영역에 머물지 않게 함으로써 아니마나 아니무스 현상이 더 이상 의식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분석을 받게 되는 거고 심리분석을 하는 겁니다. 정신분석적인 심리치료, 분석심리학적인 심리치료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의식을 알아가는, 무의식을 깨달아가는, 내가 모르는 나의 인격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이것은 이제 그림자 인식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니마 아니무스라든가 어떤 많은 원형들의 작용이 우리의 행동과 패턴과 어떤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의식의 내용들이 의식화될 때 우선 개인 무의식에 있는 어떤 사실적 내용들로 처음에는 나타납니다. 개인 무의식에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인 무의식적인 내용들이 우선 먼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무의식, 실제 어머니와 아니면 실제 아버지와 실제 형제와 삶 속에서 느꼈던 컴플렉스, 경험했던 그런 상태들이 올라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억에서 사라진 것들, 옛날에 경험했지만 잊어버린 것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혀 경험하지 않는 내용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집단 무의식의 환상들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 꿈을 분석해 보면요,
개인과 관련된 이미지들도 있고 집단 무의식에 관련된 이미지들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뱀이 나타났다고 하시죠. 그럼 뱀은 실제 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집채만하게 큰 뱀이 집을 삼키거나 산을 삼키는 이런 뱀이 나타날 때 이것은 원형적인 꿈이죠. 그런 뱀은 현실에 없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두 개의 뱀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용이라든가 어떤 봉황이 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원형적인 거죠. 그래서 꿈속에는 개인적인 이미지와 원형적인 이미지가 다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다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럴 때 환자는, 이제 내담자의 컴플렉스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 개인 무의식이 어디에 있으며 그 개인 무의식의 컴플렉스를 이루는 원형적인 컴플렉스는 또 뭔가, 이것을 알아냄으로써 치유를 돕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니마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